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세컨즈의 이커머스 발표를 맡게 된 황정혁, 정승연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스토어의 이커머스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분석 계획 및 수립,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프로젝트 수행 간의 느낀 점 총 4가지의 파트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발표에 앞서 팀 구성과 역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멘토님으로는 박병민 라플라스 대표님이시고 팀원으로는 정승현님과 저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할로는 승현님께서는 백엔드 구축,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 분석에 참여하셨고 저는 백엔드 구축,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을 주로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먼저 이커머스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자상거래로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158조 원에 다다르며 소비자들의 높은 이용률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인한 쇼핑의 접근 향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율의 증가, SNS 기업들의 시장 참여 등 다양한 이유로 이커머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기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분석 마케팅 전략과 전략 수립에 있어 기반이 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AWS 환경 학습을 하며 백엔드 프론트엔드 학습 및 배포 구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수행으로 코호트 RFM 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웹 대시보드를 제작하였는데 AWS 앰플리파이를 통한 웹 배포를 위해 리액트 환경의 웹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매출 증대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계획 및 수립입니다. 먼저 데이터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슈퍼스토어라는 데이터를 선정하였고 26개의 컬럼을 AWS 저장소인 S3에 저장하고 람다 트리거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인 RDS에 자동으로 필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작업을 하였습니다. S3와 람다 RDS에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분석된 데이터를 프론트엔드로 웹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백엔드, 오른쪽은 프론트엔드이며 최종적으로 웹 배포를 통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각 기능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구성도입니다. 가장 먼저 CSV 파일을 AWS S3에 적재하게 됩니다. 적재된 파일은 가상 임대 컴퓨터 환경인 EC2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EMR을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고 파이스파크로 이를 읽고 전처리하게 됩니다. 컬럼명을 통일하고 각종 전처리된 CSV 파일을 S3 적재 시 자동으로 람다 트리거에 실행하게 되며 람다는 통일된 컬럼명을 기준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의 MySQL 기반으로 데이터를 적재해 줍니다. 프론트 쪽에서는 데이터 요청을 할 경우에 API 게이트웨이를 람다에 원하는 SQL 구문으로 요청하고 람다는 RDS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RDS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시 프론트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며 백엔드의 역할은 이로써 마무리됩니다. JS 라이브러리 리액트에서 원하는 차트를 그리기 위해 차트에 맞는 데이터를 API 게이트를 통해 요청하게 됩니다. API 게이트에서는 데이터를 받아온 후 라이브러리의 이 차트를 통해서 동적 웹 시각화 차트를 구현하게 됩니다. 구현된 차트는 리액트 기반 컴포넌트들은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코드는 계속해서 웹 기반 저장소인 GitHub에 관리하며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웹 배포 서비스인 앰플리파이에서
프로비저닝을 통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터 시켜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종 구현화된 분석 UI 구성이며 시연은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결과입니다. 분석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으로는 이커머스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에 맞는 액션 플랜을 세웠으며, 전 처리 작업으로는 키포인트가 되는 주요 컬럼들을 통해 분석 기법에 맞는 새로운 테이블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생성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는 월별 매출, 품목별 매출 분석, 코호트 분석과 RFM 분석, LTV 분석을 사용했으며, 마지막으로는 웹 대시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분석 방법 및 상세 내용입니다. 먼저 EDA 과정을 거쳤는데 카테고리별로 주문 건수 확인을 하였을 때 오피스, 테크놀로지, 퍼니처 순으로 주문 건수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품목별로도 매출액과 구매 건수를 확인하였는데, 매출액 품목 탑3로는 테크놀로지인 폰 카피어스가 있고 퍼니처인 체어스가 있었습니다. 구매 건수 탑으로는 오피스인 바인더, 스토레이지, 아트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매 건수는 오피스가 많으나 매출액 자체는 테크놀로지나 퍼니처 쪽에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그먼트별 품목 선호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세그먼트별로 같은 카테고리에서도 다른 품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빨간 박스에 쳐져 있듯이 오피스 서플라이 카테고리에서는 컨슈머의 인벨롭스, 코퍼레이트의 페스터너스, 홈 오피스의 라벨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상위 개념은 세그먼트, 하위 개념은 세부 품목으로 보았듯이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시장과 세부 품목을 조사하였고, 이를 생키 차트로 표현하여 EDA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장별로 각 세그먼트들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고 각 세그먼트가 어떤 세부 품목을 많이 구매하는지 선의 굵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나 캐나다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컨슈머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월별 매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에서 파란색을 차지하는 것은 월 1회만 구매한 고객의 수입니다. 주황색은 2회, 초록색은 3회 구매로 횟수가 높아짐을 표현하였습니다. 2011년도 월별 하반기 구매 횟수는 상반기보다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빨간 박스를 보시면 연말 매출액 및 구매 건수를 표현하였는데, 연초 대비 연말의 매출액과 구매 건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기적인 패턴을 보이며 2015년도 초에는 매출액이 감소 추세를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인 연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차트의 파란색 바는 매출액, 초록색 꺾은 선은 구매 건수를 뜻합니다. 연초에 비해 꺾은 선과 바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연말의 구매 건수 대비 매출액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초에 비해 연말에 비교적 싼 제품을 다량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코호트 분석입니다. 코호트 분석이란 특정 기간의 경험을 공유한 집단 간의 행동 패턴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저희의 경우에는 재구매율에 연관지어 분석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계절성, 고객의 수명 주기,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분석 기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규 고객의 확보와 기존 고객의 유지에 대한 분석 수행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시는 차트는 재구매율을 히트맵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 될수록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을 표현하였고,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방문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신규 고객이 다른 연도에 비해 재방문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왜 2011년도 신규 고객이 재구매율이 높은지 고민하면서
파레토 법칙에 의거하여 매출 상위 20%에 해당하는지, 혹은 다른 연도와 신규 고객 수가 차이가 나는지, 만약 이들이 높은 매출액을 띈다면 어떤 상품 구매의 성향을 띠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파레토 법칙에서 잠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란 2대8 법칙이라고도 하며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형상을 뜻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상위 20%의 고객들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는 가설을 세웠고, 매출량에 따라 5개의 등급을 나누고 고객 군집을 나누어서 매출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이 상위 20%의 매출량은 전체 매출량의 46.7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80%가 53.2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레토 법칙 정도는 아니지만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할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2011년도에 들어온 신규 고객이 99%나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고객이 매출량이 높고 2011년도에 고객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여졌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신규 고객 누적 매출 및 유입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바는 누적 매출액이며 초록색 꺾은 선은 그 분기의 신규 고객 수인데, 빨간 박스를 보시면 2011년도 고객의 유입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신규 고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매출량 또한 2011년도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신규 고객의 유입이 열악한 상태이며 2011년도와 유사한 신규 고객의 유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 신규 고객의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그렇다면 이들의 어떠한 품목들을 선호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2011년도에 신규 고객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앞에 보여드렸듯이 총 매출량 및 구매 건수가 비슷한 경향을 띄었고, 2011년도 고객이 선호하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RFM 분석 기법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RFM이란 사용자들의 분포를 확인하거나 사용자 등급을 매김으로써 분류하는 분석 기법으로, 얼마나 최근에 구매하였는지,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출했는지에 대해 가중치를 점수로 매기고 고객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위 차트는 R과 FM의 관계를 점수를 매겨서 히트맵으로 분포하였습니다. 최근에 산 고객일수록 구매 빈도수가 높아지고, 최근에 산 고객일수록 매출량이 높아지며, 구매 빈도수가 높을수록 매출량이 높아지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띄었습니다. RFM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띄고 있으며, F와 M을 보시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최근에 구매하지 않는 기존의 고객들을 관리한다면 전체적인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TV 분석입니다. LTV란 고객 생애 가치로서 한 명의 고객이 고객 라이프 사이클 동안 기업에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정량적으로 합한 것입니다. LTV의 장점으로 신규 고객의 획득 비용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제품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성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구매 이력을 통해 고객의 취향과 구매 행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LTV 차트를 코호트 방식으로 나타낸 히트맵 차트입니다. 색깔이 붉어질수록 높은 누적 매출량이라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비와 재구매율이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2012년도 2분기, 2013년도 3분기, 2014년도 3분기의 고객이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LTV가 높다는 것은 좋은 기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질 집단의 LTV를 유지 및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위의 분석을 통해 LTV 차트가
11년도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매출 상위 20%에 해당하는 11년도 고객들이 99%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를 시사점으로 코호트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였던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액션 플랜을 생각해 보았는데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은 온라인 또는 지인에게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들에게 브랜드를 추천하게 되는데 구매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발적인 홍보 효과를 촉진시켜서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11년도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수익률을 조사 후 적정 할인율을 높이거나 선호 품목의 다양성을 넓히는 방식을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시보드 시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대시보드 시연을 맡은 발표자 정승연입니다. 먼저 대시보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저희 첫 대시보드 화면으로 나오는 상태이고요. 일단은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이드바를 잠시 옆으로 밀어두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제일 처음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는 전체 매출액, 그 다음에 전체 매출 건수, 그리고 14년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있는 가장 최근 연도가 14년도였기 때문에 14년도의 신규 유저 수를 표현해 봤습니다. 전체 매출 건수로는 1,300만 달러였고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의 매출액은 126%로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 건수는 88,949건수였고 전년도 대비 14년도 매출 건수는 13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유저 수는 2014년도에 15명 정도로 추정이 됐으며 13년도 대비 14년도에 27%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차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트는 동적 웹 시각화 라이브러리로서 저희가 마우스를 호버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저희가 히트맵에서 원하는 범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바를 움직임으로써 약 50 이상 혹은 8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범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매출액과 매출 건수에 대해서도 마우스 호버를 했을 경우에 각 기간별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 밑에서 역시 카테고리별로 마우스 호버를 했을 경우에 매출액과 매출 건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카테고리별 역시 이렇게 대시보드에 넣음으로써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비중이 되고, 그다음에 누적 매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각화를 했고, 옆에서는 이제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혹은 상위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커스터머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비중이 차지가 돼 있고, 또 커스터머 내부에 오피스 서플라이 내부에 어느 정도 품목들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동적으로 시각화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가운데 파란 버튼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키 차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자재로 이동하면서 뭐 보고 싶은 데이터를 좀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시보드에 대한 얘기는 끝나고, 저희가 그 대시보드에 필요한 데이터들의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그 테이블을 통해서 구현을 했고, 각 차트에 대한 데이터 원본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팀 세컨드 이쪽을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아놨던 GitHub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저희 대시보드 시연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저희가 현업에서 사용하는 AWS를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처음 접하는 개발 환경인 리액트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 분석 기법 또한 이해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아쉬웠던 점은 AWS를 시도하였지만 글루나 아테나, 애플리파이의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리액트를 처음 접하다 보니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계획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돼서 계획에 비해 분석 시간에 대해 많이 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하여 액션 플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준비해 주신 세컨드 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허진경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이제 피드백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조는 그 프로젝트 제목만 보면은 추천 시스템인데 앞쪽에 발표할 때 앞부분 보면은 웹 개발이고 또 느닷없이 뒤쪽에서는 EDA로 확 바뀌어요. 이제 두 분의 역량이 한 분은 개발이고 한 분은 EDA이고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하나 딱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만약에 그랬으면은 이제 그 본인의 그 담당했던 분야를 확실히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앞에 시스템 구성도가 되게 애매해요. 시스템 구성도는 여러 장으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데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그 안에 빽빽하게 자세한 설명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보면 AWS 썼다고 앰플리파이 썼다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앰플리파이 적용 안 했다고 나왔으니까 그 앞에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시스템 구성도를 보고 그 회사의 담당자는 이 친구는 이 툴을 이 시스템을 이 서버를 다룰 수 있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저게 만약에 그 회사의 담당자나 아니면 면접관이 저걸 보면은 면접 볼 때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마디로 대답 못하면 깨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한 칸만 넣고 아닌 것은 제외하고 저기에 그렇게 아이콘만 넣지 말고 설명을 자세하게 달아주세요. 말로 할 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내가 가진 역량이 그대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조도 슬라이드 번호가 없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 인식한 거 몰라. 나중에 넣어주세요. 저거 시스템 구성도는 개인적으로 바꾸고 수정해서 넣는 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포트폴리오 제출할 때 이 면접부터 엄청 깨지는 거예요. 되거든요.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에서 한번 결론 및 시사점 보시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어요. 쭉 넘어가요. 저 뒤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매출 상위 20% 고객들이 99%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럼 뭐냐면은 기존의 고객이 이탈되는 걸 방지하는 게 맞아요.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 내용하고는 반대거든. 그렇지 않아? 매출 상위 20% 고객들이 99%를 이루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이탈을 안 하게끔 하게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필요하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두고 신규 고객을 예측하면은 그 신규 고객들이 저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반대되는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뭐 바꾸는데 두 번째 문장은 이미 앞에 그래프에서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문장은 발표하시는 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바꾸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신규 유치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게 우선 신규 고객의 유입이 너무 크게 적었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원래 이탈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률에서 이제
그 11년도 고객들의 이탈률이 가장 낮다라고 판명이 돼서 원래 유지하는 것이 비용이 적은 것은 맞는데 이제 현상 유지에 있어서는 물론 매출은 지킬 수 있지만 앞으로의 기업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감소 추세나 유지밖에 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일단 신규 고객 유치를 해야 됐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반대되는 문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차라리 그 내용을 포함하고 아래다가 추가 제한이라고 해서 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웹 구현을 리액트를 썼다고 했는데 차트 라이브러리 쓴 거예요? 아니면 태블로 이용한 거예요? 차트 라이브러리? 네. 어느 거? 이 차트.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표시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걸 쓸 수 있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 사용된 기술들을 좀 적어주는 게 좋죠. 열심히 썼는데 능력을 못 알아주면 아쉽잖아요. 수고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태영 수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교수님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했다는데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 건지가 장표에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신 건지가 혹시 장표에 있나요? 데이터 원본, 그러니까 데이터 출처랑 네.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데이터를 분석한 건지 시스템을 개발한 건지 헷갈렸어요. 저희가 글로벌 슈퍼스토어라는 데이터를 어디 있나요? 분석을 했습니다. 출처에 대해서 출처라든지 뭐 네.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첫 번째 그게 좀 의아했고 두 번째 이제 아키텍처 구조를 봤을 때 그냥 CSV 형태로 데이터 분석해서 해도 될 건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했을까를 마지막 데모를 보면서 이 데모를 만들려고 했구나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를 쓰긴 했는데 네. 사실은 여러 데이터 파일들을 통합하고 그 파일 데이터들을 다 전처리를 한 후에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에 이제 씹으면은 그 통합된 이제 파일들을 기반으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데이터 CSV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이블로 추출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RFM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려고 저 구성을 한 건데 그 데이터는 하나잖아요. CSV. 여러 CSV에 대해서 전처리를 통해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긴 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인데 그걸 다 쪼개가지고 DB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조인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걸로 저는 인식이 돼가지고 그 CSV 하나인데 포커스가 그러면 시스템 개발이냐 데이터 분석이냐 그 부분이 제일 첫 번째가 좀 의아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커머스 분석을 통해서 매출 증대 방안을 도출한다 그러는데 그 증대 방안이 뒤에 나온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앞뒤가 안 맞고 네.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개발에 초점을 맞춘 건 제가 볼 때는 멘토분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뭔가 멘토분이 AWS 전문가를 만나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왠지 좀 제가 좋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앞에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태블로에서 기본으로 있는 데이터를 혹시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글로벌 슈퍼스토어라는 데이터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통 뭐 어떤 커머스를 주제로 뭔가 발표를 하고 분석을 인사이트로 도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주제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만 봤을 때는 저도 되게 이 내용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주제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몰입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어떤 업의 데이터고 어떤 품목이 있고 이게 좀 전제가 되고 거기랑 연결해서 뭐 회원들은 뭐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게 내용들은 흘러갔으면 좀 좋았는데 이제 그게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의 나열식으로 좀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전달이 조금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분석 과제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그 시각화 과제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봤어요. 처음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부분이 데이터적으로 뭔가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왜 그러지? 라는 것까지 좀 연결했으면 되게 듣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왜 2011년도가 그렇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거지? 근데 아마 이제 데이터 자체를 이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으셨겠죠.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태블로라는 게 나왔으니까 시각화라는 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제 필드에서는 보통은 이래요. 이제 분석가들이 보면 이런 시각화를 할 때 보통 이제 코드 치는 게 편합니다. 분석가들은. 왜냐하면 모델 개발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각화 작업도 라이브러리 같은 걸 써서 코드 베이스로 많이 하세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BI 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뭐 태블러라든가 파워 BI 같은 거를 능숙하게 하나를 다루면 그게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뭔가 컴을 할 때 때깔이 좀 틀려요. 이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인사이트를 전달을 할 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시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기 때문에 분석가이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생산성이 훨씬 좋거든요. 뭐 태블로 같은 걸 하나를 잘 다루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생키 차트 같은 거는 또 그 오픈 소스 그 차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나요? 생키 차트가. 근데 그것도 뭔가 이런 뭐 BI 툴 같은 거 활용해서 하면 굉장히 좀 테크닉이 좀 필요한 차트인데 그런 것도 좀 잘 표현이 됐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잘 들어오진 않았어요. 생키 차트는 조금 더 심플해야지 저게 딱 그 흐름이 잘 보이거든요. 너무 복잡한 데이터를 좁은 공간에다 저렇게 펴면 뭔가 좀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전달력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다음엔 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